정부가 폰지 사기 한다라고. 자기 빚을 내서 자기가 돌려막고 밑장 빼서 또 위에 간 공구고 정부는 그것을 방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뭐 사업자 중에서는 수표를 은행 가서 찾으려고 했더니만 안 나온다는 거예요. IMF 수준의 분위기가 터질 겁니다. 막기는 막는데 구멍에 한계가 있어요. 한쪽은 버려야 되잖아요. 건설회사들 버릴 거 버리고 그러면 차악으로 가는구나. 전 세계 역사에서 13번의 대불황 대공황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부동산 버블로 터졌고 그 11번이 전쟁으로 끝났다. 25년에 한국 경제 정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경기 침체가 올까 안 올까 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상인분들이나 또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야 올까 말까가 아니고 지금 왔다니까 그러네 우리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왔죠. 그죠? 예. 3년 전부터 왔어요. 사실은. 그쵸? 예. 지금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막 다 넘어가요. 그거를 어떻게 버틸까요? 빚으로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정부가 이자 유예해주고 뭐 이런 그렇죠. 걸로 이자 버티고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언제까지 유예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올해가 좀 마지노선 같아요. 마지노선 같다. 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빚을 빚으로 막는 거 돌려막기 하다가 개인들은 파산하는 경우 많아요. 카드 깡이라 해가지고 이 카드값 이거 여기서 대출받아서 갚고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터진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그런 상황인데 정부라고 그러지 않을 법이 없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좀 완전히 어긋장을 놓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정부가 폰지 사기 한다라고 지금 하고 이야기거든요. 그 정도로까지. 네, 그 이유는 왜냐 그러면 정부가 자기 빚을 내서 자기가 돌려막고 밑장 빼서 또 위에 간 공구고 계속 그러잖아요. 정부는 그것을 방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가 한다는 이야기가 야 지금 6조 2천억 달러 GDP가 빵꾸가 났는데 12.3 때문에 제가 볼 땐 6조 2천억 더 날라갔어요. 근데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인까지 계산하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아픈데 야 지금 이 정신이 없어. 일단 금리 동결할 테니까 다른 거 좀 고민하고 있어.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 정치하는 분들 야당 쪽에서는 자 25만 원씩 찍어내고 지금 민생이 어려우니까 빨리 여야정 합의체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하문도 교수님하고 2년 3년 전부터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 하냐 지금.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 중에요. 죄송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저보다 못한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제가 죄송합니다. 흥분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폰지 사기를 각자 국민들에게 지금 자행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이 구조는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영업자분들이 상업적으로 느끼시고요. 왜냐하면 소매 판매나 소비 심리가 2022년 이후로 완전히 내리막길.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갈 무렵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내리막길이거든요. 언젠가 살아나겠지 했는데 20년 그래 첫 해니까 21년 둘째 해니까 22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기회였죠.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뭐 전체자금 대출도 막 풀어주고 하니까 이제 숨통이 트일라나 했는데 23년 지금 대통령께서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정부 만들어서 재정 적자는 8조 원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래버리거든요. 예.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잖아요. 재정 건전성. 아까 방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3경을 푼다 그러셨잖아요. 어디다가요? 로봇 산업에. 예. 우리나라 얼마 풀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는 최소한 300조 이상은 풀어야 된다. 하문도 교수님이 저한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200조에서 300조 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로봇 산업이 된다. 로봇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래도 숨은 실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정을 막 지출을 하고 그 지출할 로드맵을 제대로 짜서 확실한 곳에 풀어주고 그다음에 농협, 수협, 축협,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제대로 플랜을 짜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국가의 어떤 계획을 세워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경제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예. 120년 됐죠, 목사님? 네. 12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와중에 뭐 불황호황이 엄청난데 우리 역사에 배운 건 대공황 기억나시고 2008년 글로빅이 제일 크잖아요. 그럼 대공황 때 다 해가지고 해결한 전 세계가 그때는 다 셧다운이었어요. 전 세계가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막 버벅버벅 될 때 그나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국가의 목적이 뭐예요? 국가 경제를 순환시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목표가. 근데 케인즈가 결론 얘기를 던졌잖아요. 이렇게 시장에서 유동성 함정이라는 돌지 않고 돈이 있어도 양극화 때문에 안 주는 때는 정부가 리딩을 해서 기반 산업에 투자하고 고용을 일으키고 이렇게 피를 돌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피가 막히면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책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재정 정책이에요. 아하. 미국은 풀었잖아요. 지금 돌려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렵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미국이 거의 셧다운이 돼서 어려울 때 어땠어요? 재정을 퍼붓잖아요. 지금 어때요? 살아났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 그게 성공했다는 거는 증명이 됐잖아요, 일단.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대목이 25만 원 쪼잘하게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곽 박사님 말씀 그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전체적으로 중요 산업에 지원할 거 지원해주고 중요 산업에 패킹을 하면 10년 이런 텀을 두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내일 일 막 우리 이게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게 답답하다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을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석 말씀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일부 미장원, 떡방아집, 그다음에 재래시장의 쪼매난 상가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영속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지속 가능한 성장. 그 지속 가능성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결국 국가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 추동할 수 있는 경제의 그림, 비전이 존재해야지만 지속 가능한 건데, 근시안적으로 떡집, 미장원, 목욕탕, 그리고 뭐 액세서리 집이 살짝 숨을 쉰다고 해서 경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작은 것을 크게 해석하는 그런 방향이니까 이런 거를 자꾸 국민들이 쏘고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박사님께서 표용호 TV에 출연하셔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0년 전에,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우리는 계속 뭔가 미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씨를 뿌려야 되는데 30년 전부터 씨를 뿌린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없는 거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말에 많은 분들이 이런 훌륭한 말을 하시다니 이런 댓글이 도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말씀에 다들 충격받았는데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이죠. 그 모든 국가에, 미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주요 인사들이 맨 마지막 스피치 끝에 하는 게 God bless America로 끝납니다. 그럼 1770년 독립을 했잖아요. 50년을 더 해보세요. 1826년 뭐 했을 것 같아요? 서부 개척 시작했습니다. 13개 주에서 서쪽으로 영토 확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1826년에서 50년을 더 해보세요. 1876년이거든요. 태평양을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까지 오고 일본을 지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50년을 더 더하면 1926년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공황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1차 세계대전에서 도움을 조금 주고, 이제 몰로주의가 맞나, 그러니까 고립주의가 맞나, 아니면 우리가 경찰국가로 나서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갖고 19세기 후반 1886년부터 1912년 동안 막 다투던 그 갈등을, 야, 이 경찰국가 해야 되겠다. 지금 경찰국가잖아요. 지금 경찰국가죠. 이제 요것도 조금 다른 의미인데, 그래서 1926년, 그 다음에 또 50년을 더 해보세요. 76년. 라이트 형제가 언제 비행기 처음 개발했냐면요, 1903년에 실험을 했어요. 달나라 언제 갔죠? 1969년에 갔습니다. 63년 만에 달나라 간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50년 잘라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동서간 횡단고속도로 1950년도에 초에 시작을 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왜? 2차 대전 때 독일 가서 보니까 아우토반이 있거든. 야, 이거 아우토반이 있어야지만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건설하면서 라스베가스도 생기고 리조트도 생기고 가스 스테이션 건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앞에서 확 밀고 갈 때 뒤에서 따라가면서 떨어뜨리는 것들, 담아야 될 것들, 세워야 될 것들 막 만들면서 가는 게 그게 경제예요.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에요. 이게 레볼루션이고 진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프로그레시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딱 끊어요. 요거는 우리 때 잘했는데 너거는 요때 잘못했지, 이렇게 역사적 평가를 해요. 자꾸 선을 끌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그런 이데올로기도 옳지 않고, 문제는 이데올로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거다. 먹고 사는, 내 호주머니에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싫다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국가는 장기적으로 플랜을 놔주고,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그 플랜 속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효율성과 투명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그게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넋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술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딘가 넋이 나가 있고 예.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방법도 안 보이고. 좀 전에 우리 한문도 교수님이 좀 아주 심각한 말씀하셨거든요. 뭐냐면 이제 정말 우리가 그 경기 침체가 와서 뭔가 터질 때가 25년 올해 터질 수 있다. 이 위기를 만약에 진짜 터지면 감당 못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감당을 하죠.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하는데 아프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악이요? 예, 왜냐면
최악의 시나리오. 왜냐하면 최악 시나리오, 차악 시나리오, 차선 시나리오, 최선 시나리오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부터 한번 말씀해 우리가 주세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악은 IMF 수준의 어떤 분위기가 터질 겁니다. 왜냐면 여기저기 서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연결된 고리 중에서 부동산 말씀하셨잖아요. 크게 가는 거. 근데 거기서 보면 이 부동산이 지금 마지막은 누구예요?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SOC 빼고는 나머지 수요 시장이 받쳐주는 건데 수요 시장이 지금 셧다운이에요. 거의 지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금리 넣어서 그나마 했는데 못 버티잖아요. 계속. 그럼 이거 못 받치면 어떻게 되죠? 팍 가라앉잖아요. 데드캣 파운드 제대로 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금융기관 상태예요. 4대 은행이나 메이저는 괜찮은데 지금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저축은행부터 다들 지금 신종자본증권 기억나시죠? 코코본드. 그걸로 해가지고 캐피탈 같은 경우는요. 증권사 일부는 그 신종자본증권이 사실은 부채잖아요. 이걸 부채로 딱 개정을 바꾸는 순간요. 다 1000%가 넘어요.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이. 빚을 엄청 떠받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순간에 해외에서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건 여러분 좀 이게 연결성인데 콜옵션이 있어요. 예. 근데 해외에서 볼 때 이거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채권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셧다운이에요. 그러면 IMF 레벨이나 될 거라고 보고 근데 한국의 어떤 경제 규모나 이게 지금 받쳐주고 있으니까 빨리 대화 창구만 생기면 막고 원래 신용창조 사회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돌아가다 막히는 순간이 우리나라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많거든요. 막으면 돼. 막으면 최악은 안 와요. 아, 차악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차악인데 차악은 막기는 막는데 결국 막는데 구멍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포기해야 되겠죠. 한쪽은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뭐냐면 이제 건설회사들 버릴 거 버리고 자영업자 더 이상 이 유지를 못하는 저축은행들이나 이런 상태들이 전체 경제그룹에서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은 끌고 갈 텐데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감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요새 최근에 대주단이나 이런 데서 저축은행 이런 데들을 자꾸 이렇게 셧다운 시켜요. 빼요. 하나씩.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현장에서. 그럼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대주단 얘기 많이 드셨잖아요. 그러면 태형 딱 터졌을 때 대주단 생겼잖아요. 그러면 주로 1순위들이 메이저 은행이에요. 2순위는 이금융기관하고 이제 증권사나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캐피탈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이쪽들은 후순위예요. 여기 저축은행들 있잖아요. 그럼 저축은행들은 보통 보면 현장마다 메이저가 한 40-50%, 2순위 이제 이쪽이 뭐 한 30% 이제 뭐 여기 이제 마지막 후순위 이제 최악의 경우 뭐 이런 것도 들어오는데 이 구성에서 중간 한 하단에 50% 이하에 있는 저축은행들이 약간 배제되기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 현장은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현장은 저축은행 혼자 한 데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것도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두 개 현장이 여기서 아웃되면 어떻게 돼요? 이 현장도 이미 정리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정리 들어가면 이 현장들은 어떻게 돼요? 자동 정리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뉴스에 조금씩 나오는데 보도 크게는 안 나오거든요. MG 손해보험 뭐 이런 거 연결되는 고리가 있잖아요. 또 투자사하고 손해보험 지금 정리하잖아요. 신세계건설 상장 폐지하잖아요. 이게 이제 차근차근 나오는 느낌이 뭐예요? 그러면 차악으로 가는구나. 정부가 상황 파악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차악으로 가는데 부동산 시장을 마지막 결정타가 뭐냐 지금 볼 때 공공에서 25만 2천원 지금 공급한다고 하면서 역대 최대 이렇게 떠들잖아요. 뉴스가 나왔는데 반응이 없어요. 시장에서. 그죠? 반응이 없어요. 역대 공공에서 25만 원. 근데 한쪽에서 뭐라 그래요? 내년 후년 공급 물량 적어서 폭등한다고 또 사기성 기사가 나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민간하고 공공하고 합쳐가지고 보통 4-50만 원가 나오는데 내년에 25.2만 원 하니까 이쪽에서는 16만 원거든요. 민간이. 그러니까 민간이 16만 더하면 40만이 돼요. 정상이에요. 근데 이건 놔두고 이쪽에서는 민간이 공공이 14만 뭐 15만으로 역대 최저 이러고 있는데 덧셈을 보니까 더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 소식에 대해서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셧다운 된 거예요. 소비가 이미 주택 수요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25만 원을 갑자기 왜 많이 질까? 안 짓다가. 잘 보세요. 건설사들이 지금 요새 공사 이렇게 갈등 많잖아요. 공사비를 못 받고 있어요.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뉴스 많이 나올 거예요. 설날 지나고 아니 이미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DLH 나오고 있어요? 지금 평택에 짓는 거 공사 멈췄거든요. 그 전부터 그랬는데 제가 6개월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이거 이제 터진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심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제 건설사 치킨 정리가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올해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리를 정부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차이예요. 알면서 대처하면서 가면 차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그러면 이 와중에 25.2만 원을 하면은 새로 신규 분양하는 현장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정부가 분양을 하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잖아요. 그럼 여기 신규 분양이 잘 될까요? 민간이? 약세가 되잖아요. 그럼 분양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건설사들이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반대를 안 해요. 도리어 건설사들이 회원사인 대빵이라고 볼 수 있는 주택산업연구원장이 뭐라 그래요? 빨리 정부에서 인허가만 내주면 우리 공공택지 공급 바로바로 하겠다. 이게 뭐예요? 민간 시장에서는 이미 가격이 시장에서 브레이크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이라도 싸게 해서 분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공 건설 공사비가 어떻게 돼요? 미수가 있어요? 공공에서 민간한테 공공택지가 없잖아요. 미수 없죠. 예. 돈이 돌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키포인트잖아요. 아, 정부가 갑자기 물량을 왜 늘릴까? 그동안 지고 있다가 건설사 편들어주다가 아직 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을 늘려 뭐예요? 기본 정책이잖아요, 경제에서. 민간이 죽을 때 공공이 커버를 해줘가지고 유지되게 하는 게 이제 정부 정책방. 이게 지금 시작됐다는 건 뭐예요? 정부가 이 사항을 다 파악하고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국은행하고 F4 모여서 뭐 얘기했을까요? 아, 이제 구조조정 합시다, 인간적으로. 이 얘기했었겠죠. 이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밖에다 대놓고 구조조정 할 겁니다.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환율 급등해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조용하게 하는 이런 거에 차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25년도가 좀 어려운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거시경제학적으로 제가 조금 풀어봐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주 오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누구를 닮아간다 그러죠? 일본 경제를 닮아간다. 예. 아, 거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어떻게 95년도에 급락을 하고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질질질 끌면서 오고 있는지를 저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처럼 노인 인구 65세 이상이 20%가 넘어가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이 1%대로 간다, 좀 있으면 0. 몇 %대로 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경제 성장이 존재를 해야지만 의식주 문제, 민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의식주 문제, 그리고 중산층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 더 이상 경기 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도체, 자동차 미국 가서 생산해야 이제는 먹고 살 수가 있다? 뭐 이래버리면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 문제가 제일 먼저 추리고로 터질 거단 말이죠. 그러면 이 트리거가 땅 땡겨지는 순간, 일본도 그랬거든.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표영호 TV 나가서 전 세계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13번의 대불황 대공황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모두가 다 부동산 버블로 터졌고 그 11번이 전쟁으로 끝났다.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전쟁으로 끝났어요?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아. 맥켄지 보고서에서 나온 네, 내용입니다. 네. 2008년도.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트리거가 탁 터지면 저도 많이 들어요. 벌써 뭐 사업자 중에서는 어음으로 받았던, 수표로 받았던 수표를 은행 가서 찾으려고 했더니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막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차선까지도 부탁을 안 되게 차악 정도만 돼도 괜찮겠다. 이게 정부가 정직하지 않은 정부가 있고 일하지 않는 국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국민들은 무슨 말을 해도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막 뒤섞여 가지고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판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표영호 대표님 같은 이런 분들이 정말 방송을 통해서 경제의 가장 그 깊은 그 핵심 부분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국회 역할도 하셔야 되고 국회의원 역할도 하셔야 되고 대통령의 역할도 하셔야 되고 하는 총재 역할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난다 그러길래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랬어요. 부동산 당을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제목을 부당으로 하면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또 막 탄핵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간에 사실 우리 박사님 두 분 모시고 지금 저는 엄청나게 지금 제가 대학교 4학년 다닌 대학원 2년 반 다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 저 머니사이드 시청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횡재하신 거라고 좀 봐요. 왜냐면 이거 대학 가서 배우려면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우리 곽시정 박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제가 경제 부동산 30년 했다 그랬잖아요. 아, 이게 부동산이 경제 없이는 이게 안 되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공부를 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연결 시작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처음 딱 보면 대충 분위기 알잖아요. 이 책은 내가 좀 버겁다 물는데 우리 곽시정 박사님께서 경제 독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삼성경제연구소 대장하실 때 쓴 책인데 저는 그분인지 이분인지 모르고 이제 어릴 때죠. 그 책을 딱 보고 제가 거기서 일단 기반을 닦았거든요. 그 한 권으로 경제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독법이잖아요. 해석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10년 공부해서 그나마 이렇게 대화 나누면 조금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 기본적인 어떤 선지자진하고 그런 부분이 계시니까 제 얘기도 한 개인의 의견이잖아요. 중요한 건 해박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자산관리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말씀, 그 책이 언제 나온 거죠? 2009년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판매됩니까? 예. 절판됐죠? 출판사 빨리 다시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하나만 더 덧붙이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해요. 뭐냐면 그 신동아 건설이 거의 이제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갔는데 60억. 예, 60억이라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가
경기가 어렵고 더 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게 뭐 600억, 6천억이 아니라 60억. 반포 아파트 한 채 값이 60억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신동아 건설이라는 회사가 반포 아파트 한 채 8사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건설회사의 이 재무제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부채 비율이 400%, 600%, 800% 간 건설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하나가 어디서 트리거가 턱 터지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 위기이기 때문에 한 박사님께서 제가 볼 때는 25년이 어쩌면 터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안 터지면 다행이고 안 터지면 차악으로 26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봐도 돼요?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LA에서 화재 사건이 났잖아요. 예, 예. 집들이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짜리 네. 집들도 불다 예, 냈거든요. 몇십만 채 탔죠. 예. 예. 미국 보험제도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뭡니까 집값 내는 거는 한 4개월, 6개월 안 내도 되고 연체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저게 재원적으로 충분히 가능할까요? 저 지금 안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뉴스에 예. 제가 그냥 들은 짧은 지식으로는 이 화재 보험사들 있잖아요. 네. 보험사들이 지금 이게 지금 부도나게 생겼다. 화산- 멘붕이 온 거예요. 예. 멘붕이 와가지고 뉴스는 안 나오는데 조용히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또 혁신적인 이제 기자분들이 그걸 벌써 뽑아내가지고 그 기사가 살살 나오는데 정부에서 약간 협조를 요청했는지 살짝 나오다 살짝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지원하든지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부채한도 협상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약간 우리랑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기저기서 자꾸 터지는 이런 거. 근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게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쭤본 이유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발 부동산의 어떤 리스크, 그 다음에 금융과의 연계성에서 네, 맞아요. 촉발되는 그 리스크가 자칫 잘못하면 그 덤탱이를 누구한테 던져줄까 이 폭탄을 수류탄 던지기 있잖아요. 네. 수건 돌리기. 그거를 아마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 그것도 여쭤볼게요. 그 가능성인데 예. 누구한테 던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이제 중국을 일단 한번 던져봤으니까 예. 살짝 던지고 예. 그 만만한 애들 중에서 골라서 한 두 개 투둑 터뜨리지 않을까요? 이런 방법도 이슈를 있습니다. 좀 회피하느라고. 중국한테 던지면 중국이 그거를 막으면서 던지진 않습니다. 걔들은. 걔들 안 던지죠. 예, 워낙 덩치가 대응만 크니까 하니까, 예. 깨구리 코끼리 옆에 화살 하나 딱 맞은 정도인데 얘가 그냥 아프다고 코를 막 흔들어 버리면 옆에가 흔들려. 주변에 있던 동물들이 그냥 다 코에 맞아 그쵸,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쵸. 메뚜기도 막 죽고 예, 막, 메뚜기 예. 죽고 그게 이제 우리가 될런지 인도네시아가 될런지 그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도 저는, 가면- 저도 아, 보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말씀을 미국 쪽 이야기를 여쭤본 게 트럼프의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오밀조밀하지가 않다. 이게 위험한 것이다. 투박하고 투박하죠.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장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국무부 장관 영어로 Secretary of State 그러죠. 그다음에 백악관의 비서, 우리는 경제수석 비서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미국 백악관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스텝 멤버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비서실장을 Chief of Staff라 그러죠. 예. 스태프하고 세크레터리하고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트럼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의 각 장관은 대통령이 해 그럼 하는 애들이에요. 왜? 세크레터리잖아요. 근데 해 그 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문도 교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자문위원으로 또 표 대표께서 현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고 제가 그걸 다 정리해서 대통령님 지금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있고 논리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스태프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그걸 듣고 이거는 곽 스태프가 가져온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세크레터리 이리 와봐. 요거 내무부 세크레터리는 이렇게 해. 요게 미국의 전반적인 대통령 시스템화에서 정부의 거버넌스입니다. 이 거버넌스 시스템이 크랩토크래시 돈 많은 억만장자 애들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더지를 만들어서 효율화하겠다고 잘라내겠다 막 이렇게 할 때 과연 부동산 문제와 금융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애들이 들어가 있느냐 할 수 있겠느냐 육군 중령 출신이 과연 사성장군, 삼성장군한테 명령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폭탄이 중국으로 푹 날아올 것이고 그러면 중국이 그거를 딱 받아서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코를 한번 휘둘러 버리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간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이 1%포인트 GDP 감소하면 우리는 0.3, 0.6 감소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올해 경제 성장률 1%대 초반 잘하면 잘못하면 0. 시력 내려간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서 차악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최악은 다 무너지는 거죠. 제가 말한 부동산의 차악 중에서 마무리하면 미국이 중국을 칠 때 얘기가 잘 되고 시진핑도 나이가 좀 드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예전처럼 하면 좋은데 갑자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전쟁 붙으면 평가절하 엄청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환율 평가절하돼요. 지금 말씀하신 코끼리가 화가 나면 왜냐하면 전 해외에서 볼 때 우리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동네로 보잖아요. 그럼 해외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 볼 때 한국하고 중국은 같이 있잖아요. 일본은 약간 같이 보잖아요. 그럼 여기도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박사님,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나라도 올 것 같나요? 아니, 정확하게 보셨어요. 왜냐 그러면 관세를 때리면 중국이 그랬거든요. 아, 때려. 때려도 맞아요. 와봐, 들어와. 들어와봐. 그럼 우리는 이제 8위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환율을 확 절하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8위안 절하하면 우리는 1,400원에서 1,600원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가볍게 가죠. 그럼 일본 애들도 가만히 있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이 되면 환율 전쟁이 벌어지는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사실 예상 안 하고 예측 안 하고 그냥 넉넉히 있다가 계속 그게 그렇게 되면 그런가 보다 하다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그나마 마음으로라도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 대비를 해야죠. 정부도 해야 되고 우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예전에 엄마한테 잘못하면 너 집에 들어오면 아주 가만 안 둬? 이렇게 한 소리 들으면 각오하고 집에 들어와서 소치 한번 맞잖아요. 근데 룰을 날라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때리면 이건 뭐 그냥 끝장난 거야. 이거는 막 아파 죽고 막.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제라고. 야, 오늘 머니인사이드 집값이 알고 싶다. 우리 박수정 교수님과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열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